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번 이어서 가보려고 하는데, 이제 세 번째 시간. 자,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에서 일단 부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는, 예전에는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하게 다뤘던 것 같진 않은데, 갈수록 우리 민족의 뿌리로서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게 이제 부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부여라고 하는 이 뜻은 넓은 벌판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북만주, 숭화강, 유역, 이제 평야 지대에서 발달해서 일찍이 농경과 목축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인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개방적인 위치라고 하는 점은 결과적으로 보면 또 침략을 받기 좋은 위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고구려에 복속됐던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부여는 뭐 우리 앞으로 이제 쭉 보겠지만 철기 시대 때 나타났던 요 초기 이 국가들의 형태는 다들 연맹왕국의 형태입니다. 그건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이제 각 지역들은 아직 족장 세력들이 다스리는 형태인데 그 중에 이제 여러 이 족장들 중에서 가장 좀 그나마 조금 더 힘센 애 아니면 이런 애가 이제 대표로 이제 왕이 되는 이런 형태였던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왕이 막 완전히 지방까지 전부 다 통제력이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족장 세력들이 각기 자기 지역들을 다스리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부여에서는 제가라고 불렀는데 그들을 이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불렀어요. 이 가축 이름이거든요. 말맞자, 그리고 소자, 돼지저자, 개구자 이런 건데 그래서 말, 소, 돼지, 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부른다면. 근데 어쨌든 친숙한 이제 우리에게 친근한 가축의 이름을 붙여서 족장을 이렇게 마가구가 저가구라 불렀다. 이제 그런 게 조금 특징적이고 그런 애들이 다스렸던 지역을 사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원래 이게 출발의 명칭은 중앙이 이제 왕이 있고 그리고 내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란 뜻이거든요. 사출도가. 근데 요거를 하나의 이제 지방 행정구역처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출도는 길이기도 하면서 이 지방 행정구역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결국 고구려에 복속됐다는 건 나중에 우리 한번 볼 거고요. 제천 행사로 영고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쭉 보겠지만 각 이제 나라별로 특징이나 뭐 좀 다른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비교하면서 볼 거거든요. 부여에서는 이제 제천 행사라고 하는 연고가 있었고 그리고 좀 순장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나머지 모시던 하인들을 다 같이 묻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역사적 의미를 좀 따져 본다면 연맹왕국은 왕국 단계에서 멸망했지만 그리고 그 역사적인 전통이 이제 고구려를 통해서 그리고 고구려를 통해서 또 백제까지 이어지는 역사적인 전통이 계속 계승되었다라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이제 뿌리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연동은 그죠? 자, 그 다음, 자, 요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부여를 봤고요. 굉장히 개방적인 지역이죠. 그 다음 고구려, 옥저, 동해, 요, 마변진, 요거 세 개를 합쳐서 삼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고구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첫 도읍지는 졸본 지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 우리 교과서로 이제 모습을 봤었는데, 굉장히 험준한 산악지대에 이렇게 탁 이제 성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부여에서 이제 내려갔던 이주민들이 토착 세력과 이제 건국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좀 방어에 유리한 좀 요새 같은 지형에 좀 나라를 세우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졸본 부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제 성장을 하면서 국내성으로 이제 수도를 조금 더 수도로 적합한 곳으로 옮기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오부족 연맹체였습니다. 그래서 왕족인 게르부를 포함해서 소노부, 전노부, 순노부, 관노부 이렇게 오부족 연맹체였는데 제가 요거 수업 때도 설명했지만 요 노라고 하는 게 노비노자 쓰거든요. 근데 어떤 부족들이 자기 부족 이름에 노비를 붙이겠어요. 노비노자를 쓰겠어요. 이거는 원래는 고구려에서는 자기들을 이제 나라는 하나의 지방 이제 뜻하는 그런 한자를 썼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 고구려에 대한 아주 악심을 많이 품고 이 노비노자를 바꾼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오부족 연맹체였고요. 그리고 왕 밑에 대가라고 불린 애들이 있었습니다. 상가, 고추가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그런 여러 이제 가들이 모인 회의를 제가 회의라고 하죠. 여기를 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이런 걸 볼 때 오부족 연맹 왕국 단계에서는 아직은 왕권이 좀 약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점차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해가잖아요. 우린 그 과정을 이제 수업을 통해서 봐왔었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제천 행사가 동맹이란 게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고구려에서는 시조를 동명성왕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동명왕이라고 불렀는데 그 시조를 기리는 행사라고 해요. 그래서 동맹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풍습은 이제 뭐 서욱제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 결혼 풍습인데요. 자, 여기 이제 첫 도읍지 굉장히 검준하죠. 그리고 요건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대릴사위제, 그러니까 처가살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처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처가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 신혼부부가. 근데 그 처가에서 그 자기 집 안에, 그러니까 아니면 집 근처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제 사위 집을 만들어 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혼부부가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왜 이런 일을 하냐면 당시에 노동력을 굉장히 중요시 했는데 사람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되게 많지 않거든요. 땅도 그렇게 막 풍족한 땅도 아니고 농사도 잘 되고 이런 땅도 아니라서 또 노동력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딸을 데려가잖아요. 그럼 그 집안의 노동력을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그거 때문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사위가 가서 처가에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형태입니다. 대신 고구려에는 혼수가 없어요. 예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면 돼요. 그래서 노동력을 일정 정도 제공을 하는데 무기한으로 뭐 제공을 하면 그건 그냥 노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조건이 자식이 생겨서 그 자식이 좀 어느 정도 뭐 성장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미취학 아동에서 약간 초등학교 갈 정도 되면 이제 데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옥저 동해 같은 경우는 우리 지도에서 보면 그 동해안 쪽에 되게 조그만한 나라들이에요. 얘들 같은 경우는 아직 둘 다 마찬가지인데 왕이 없고 그래서 군장이 지배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고구려에 복속한 단계라서 정치적도 간섭으로 받고 이래서 왕이라고 하는 더 높은 단계로 가지 못했고 여전히 군장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였고요. 특히나 이제 옥저나 동해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마찬가지인데 고구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고구려에게 공물을 계속 바치는, 특히 뭐 옥저에서는 소금이나 어물 이런 것들을 많이 바쳤다고 해요. 옥저의 좀 특이한 풍습으로 볼 수 있는 게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거와 가족 공동무덤인데, 가족 공동무덤은 골장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가족 공동무덤 만드는 건 굉장히 가족의 사랑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한 명 가족의 일원이 한 명 죽었다고 해서 우리 다 같이 따라 죽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나머지 그냥 나 죽기 싫은데 하면서 억지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들 때 받는 방법이 뭐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죽으면 일단은 감회장을 해둬요. 감회장을 해뒀다가 거기서 이제 썩고 나면 이제 뼈만 남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다 모아서 가족 공동 무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뼈 골자에서 골장제라고도 해요. 네, 그리고 특이한 이제 결혼 풍습으로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일종의 시집살이이기도 한데요. 요때 민이라고 하는 게 좀, 되게 뭔가 이르다, 아니면 좀 되게 어리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얘기인데,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 때, 그 이전부터 이제 서로 이제 결혼할 상대를 정해놓고, 그러면 그 이제 신부된 사람이 시집을 가요. 시집에 가서 거기서 성장을 해요. 거기에서 일정 정도 뭐 가풍도 미리 익히고 그리고 집안일도 어느 정도 도와주고 하면서 여기서 키워줍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신부가. 그러면 신랑은 요 신부를 데리러 예물을 준비해서 그 처가에 가서 다시 신부를 예물을 지급하고 데려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매매혼이라고도 하고 뭐 시집살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긴 해요. 일종의 좀 시집살이 하는 거기도 하고 뭐 또 매매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군장이 지배하면서 고구려의 지배를 간접적으로 받는 형태였어요. 곡물 계속 바치고 좀 간섭당하는 그런 애인데 얘들의 좀 특이한 일단 특산물부터 볼까요? 특산물로 당궁이라고 하는 짧은 단자예요. 짧은 이제 활 있었고 반어피라고 하는 건 뭐 물개나 뭐 그런 바다 표범이나 이런 애들의 가죽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특산물이었다라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런 물개나 뭐 바다 표범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하마는 과일나무 아래에 이제 지나다니면서 과일을 뜯어먹을 수 있는 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말, 조랑말 같은 그런 말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책화라는 게 제가 수업 때도 설명하긴 했는데 그 초딩 때 생각해 보면 돼요. 초딩 때 그 짝지랑 이제 책상에 손 꺼놓고 여기 넘어오면 내 거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책화예요. 그러니까 동해는 그 부족 간의 경계를 굉장히 중시했대요. 그래서 부족 간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소나 말로 변상하게 했습니다. 그걸 이제 책화라고 해요. 책은 이제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는 이제 우리 뭐 물건이란 뜻이거든요. 재화. 그러니까 물건으로 이렇게 갚는 그걸 이제 책화라고 하는데 뭐 초딩 때 그런 경험 다 있으니까 아마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실제로 경험한 게 막 넘어가면 막 지우개 잘라오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책화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다음 제천행서로 무천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춤출무의 하늘천이에요. 하늘 보고 막 춤춘다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 이제 고대 이제 제천행사들을 보면 기록에 뭐 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음주가무를 즐겼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아주 흥도 많고 정말 대단한 쉬는 것도 정말 열심히 쉬는 그런 노는 것도 아주 열심히 노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죠. 자, 요게 이제 책화. 사망까지 빨리 봐야겠네요. 사망 같은 경우는 한반도 이제 중남부 일대에 이제 원래 진이라고 하는 연맹왕국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고조선 때. 그 한반도 중남부 일대는 그게 이제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바뀌어갔다고 보면 되는데 마한 같은 경우도 이제 54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진 아주 큰 연맹체였고 다음 진안 같은 경우도 12개, 변한 같은 경우도 12개 소국이 모여있는 작은 연맹 왕국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한의 목지국이 이제 마한의 왕의 성격을 가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들의 좀 특징이 보통 고대 사회는 재정 일치 사회가 많거든요. 근데 얘들은 재정 분리 사회였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 중에 이제 제사장이라고 한 청군이 소도로 가는
특별구역에 머물면서 제사를 지냈고 여기에는 왕도 함부로 요 소도란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재정 분리된 사회였다라는 점. 그리고 요 지역은 뭐 벼농사나 철 이런 게 굉장히 풍부했고요. 제천 행사는 5월제, 10월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